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빈칸 채우기 9강이고요.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국권 수호 과정, 그 다음에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 자, 이 파트를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한국과 만주를 둘러싸고, 자,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가 돼요. 자, 이 나라도 산업혁명 후발주자, 제국주의도 후발주자. 그 다음, 자, 일본은 더 늦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요. 이 이전에 우리 청일전쟁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겨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자, 독자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러시아가 자, 너희들 우리나라 영토 보면요. 이 끄트머리가 러시아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알지? 자, 그리고 일본 여기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을 빚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러시아가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해요.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또 이제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승리를 해버려?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지. 자, 그래서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게 자, 발동이 되는데, 자, 이 한일 의정서에서는 자, 일본이 대한제국 내에서 자,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입니다. 한일 의정서. 그러니까 군대가 파견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1차 자, 뭐냐면 한일 협약을 맺거든요. 자, 요거부터는 조금 이제 좀 외워줘야 돼요. 제1차 한일 협약. 그 다음 제2차 한일 협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 을사늑약, 을사조약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에서는 뭐냐면 자, 일본의 재정, 우리 돈 관련된 거죠. 재정 고문인 메가타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은 자, 외교 분야에서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자, 고문. 우리 보통 무슨 고문 하면요. 그 분야에 자, 조언을 얻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내정 간섭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 어떤 재정 정책을 세우거나 재정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 메가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외교 분야도 마찬가지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거를 고문 정치라고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내정 간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자, 가스라, 테프트, 비략을 맺습니다. 자, 이거를 한반도 내에서 다 이런 거야. 자, 너희들 따지고 보면 일본이 자, 조선을 먹을 테니 너희들은 다른 나라, 뭐 필리핀이든 어디든 니들이 하는 거는 나는 간섭 안 할게. 이런 조약들을 쫙 맺어놔요. 가스라 테프트 미략.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자, 포츠머스 조약. 이게 뭐냐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다 약속을 맺어 놓는다고. 그리고 나서 무슨 조약을 맺느냐? 을사조약입니다. 거의 나라가 반쯤 넘어간 조약입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 얘를 제2차 한일 협약이고 자, 연도를 조금 기억해 주면 좋아요. 1905년.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을사조약에서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외교권. 아, 치욕적이죠.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뭔가 조약을 맺는데 일본이 맺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무슨 조약 맺을 때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일본 허락을 받아야 되는 아주 굴욕적인 조약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자, 나라 넘어가기 전까지는 통감부. 됐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1907년입니다.
자, 이때 헤이그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는데 가면 뭐하니? 이 위에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 동맹 이런 조약들이 다 맺어져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겠니? 지들끼리 다 짜붙이게 해놨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실패를 하겠죠. 됐어요. 그런데 그 헤이그에 일본 사람들도 와 있었단 말이야. 일본 대표단도. 그 소식이 당연히 전에 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을사조약 요거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나고요. 자, 그다음 그 고종의 강제 퇴위, 한 나라의 황제를요 지들 마음대로,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데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미년에 자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메인 내용이 뭐냐면 군대 해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빌미로 해서 자 우리 정미의병이 일어나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다른 것들 다 뺏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10년에 경술국치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병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1910년 이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 뒤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자, 을사늑약 당시에 자 저항을 했는데 자 언론 분야에서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을사늑약의 부당함,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조약에 찬성한 자 그런 대신들을 비판을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영환이란 분은 자결까지 합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 항의를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나철 오기오는 자 오적,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을사조약에 찬성한 그 을사오적을 죽이겠다, 암살단. 그리고 이 한반도 조선을요, 자,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까지 쫙 오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이토 히로부미를 자, 안중근이 사살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을사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자 저항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1860년대 이 서구 열강이요 통상, 이 통상은요 무역하자야, 우리 거래하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 우리 그러니까 서구 열강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반응입니다. 자 당연히 위정척사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화파,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 두 파로 나뉘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 이 위정척사 라인, 이게 이제 저항하는 건데 처음에 니네 이거 외우는 것도 편해. 60년대, 70년대, 80년대인데 1876년이 강화도 조약이잖아. 그럼 그 전에는 자 뭐를 한다고? 야 무역하자 이렇게 해서 찾아온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위정척사 라인은 통상반대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 통상반대운동. 그거의 대표 인물까지 외워야 돼요. 이항로, 기정진. 시험지 문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사람 이름이 이항로가 뜨면 통상반대. 내용이 무역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요, 이거는 항구를 강제로 여는 거야. 개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870년대는 뭐 반대운동? 개항 반대운동이 나와야죠. 그거의 대표 주자가 최익현이고요. 최익현의 글을 보면요, 일본이 서양과 다른 거 없다, 둘 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항을 하게 되면 너희들 개항을 하게 되면 개화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자, 조선 책략 유포되고요.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면 미국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죠. 자, 서양과 수교 그리고 정부의 개화 정책 이런 것들이 하면서 미국 수교 반대, 그다음에 개화 정책. 그러니까 통산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한 거야. 됐어요. 자, 이거는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운동. 자, 에 보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위정척사 운동이 항일 의병 운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을미사변이 벌어지고요. 자, 을미사변은 뭐예요? 우리 명성황후가 일본의 깡패놈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한나라의 국모가 죽어요. 그리고 이 을미개혁에 뭐가 있냐면 단발령이 있어. 상투를 자르라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벌어진 게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 됐어요. 자, 유인석 등 유생층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자, 고종 한나라의 왕이 야, 니들 해산해. 그럼 당연히 해산해야지. 왕의 말을 따르는. 그치? 여기 유생층이라는 얘기는 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런데 왕이 시켰어. 그럼 당연히 해산해야지. 인물은 유인석 기억하고요.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 자, 을사의병이 벌어집니다. 자, 누구? 자, 최익형. 그 다음에 평민의병장이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을사의병의 민종식 최익현. 최익현 화폐에서도 있었잖아. 그리고 평민의병장. 자, 이름도 딱 평민같지? 신돌석.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종의 강제 퇴위 그거와 군대 해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정미의병이 벌어져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됐잖아. 그럼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겠니? 그래서 이 전에는 을미, 을사, 의병 이 정도 얘네는 이 정미의병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군대에서 훈련받던 애들이 나와서 자, 13도 창의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자, 무슨 작전?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하는데 여기 보면은 총대장, 군사장 허위인데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유생층은 또 가가지고 3년상을 치러야 된단 말이야. 아,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어찌 되었건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서울 진공작전 요게 성공을 했으면요, 한반도에서 일본을 몰아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칩니다. 알겠어요? 자, 어쨌든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정미의병 때, 자, 강제로 군대가 해산됐잖아. 그 애들이 13도 창의군까지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계획을 했어. 그런데 어이없게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어떤 생각하겠어? 자, 1876년부터 1900년 지금 여기 1907년까지 엄청난 작업질을 해서 겨우겨우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그걸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실패할 뻔했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막아내고 뭐를 하느냐?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해요. 남은 의병들을요 다 솎아내는 거야. 다시는 못하게끔. 그래서 이 의병들이요 간도 연해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한반도에서 못하니까 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연해주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군데군데에 이제 의병들이 모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독립투쟁으로. 그러니까 이 의병 라인들이 우리의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싸우자 한 거고요. 이번에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데 애국개몽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뺏긴 이유가 우리가 부족해서야. 배움이 부족해서야.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생겨나고요. 자, 우리 아관파천 이후에 자, 우리 고종이 자, 우리 누구야?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겁이 나가지고 우리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대부분의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에서 각종 이권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단체들 몇 개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 1번과 4번에 적히는 얘네 두 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과 자 내신 시험과 우리 수능에서 계속 등장하거든요. 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에 황무지 개관권, 이게 뭐냐면 버려져 있는 거 땅이야. 근데 이거 조선 땅이잖아. 여기를 내가 개간하면 이거 나한테 줘.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누가 보안회가 나서 가지고요 반대 운동을 하고요 실제로 막아냅니다. 저지합니다. 그리고 헌정연구회, 자 입헌정치 체계를 수립하려는 운동을 하고요. 대한 자강회입니다. 자, 고종이 아니 이 일본 놈의 새끼들이 지네 마음대로 자 고종을 퇴위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하는데 당연히 탄압으로 해산이 돼버려요. 그다음 자 우리 나라 뺏기기 전에 외워야 될 단체 중에 여기서는 연도 잘못 썼다. 이게 1907년입니다. 자 뭐냐면 신민회야. 자, 우리 나중에 1920년대에 또 외워야 되는 단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신간회거든요. 그 전에 단체는 신민회고요. 얘는 거의 시험 100%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떤 단체인자 보면요. 안창호, 유명하죠 너희들? 안중근, 안창호 모르는 사람 있나? 안창호 양기탁의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공화정이에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정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근대국, 국민국가 건설을 했고요. 하려고 했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 다음에 대극서관, 자기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이 아저씨가 엄청 중요해. 서간도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바뀌거든요. 됐어요. 자, 독립운동 기지를 미리 건설을 해놓습니다.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이 신민회가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했잖아. 일종의 점조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지령이 자 A라고 하는 지령이 내려오면요. 자, 이 사람이 B 사람한테, C 사람한테, D 사람한테 전달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앞에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몰라. 됐어? 그러면은 일제가 자 얘를 만약에 잡았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못 잡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냐면 얘가 얘를 모르거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일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점점 커지는데 자 한날 한시에 의심이 가는 105인을 한 번에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조직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일제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자 이 105인 사건으로 와해가 됩니다. 알겠죠? 자 신민회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침탈을 했는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강화도 조약부터예요. 1876년과 그 뒤에 맺는 부속 조약이거든요. 자, 이 조약에는 강제 개항은 되지만 자 만약에 부산항, 인천항, 원산 이게 뚫렸어. 자 그래서 일제 물건이 자 부산으로 와. 그러면 이 일본 상인이 여기에 어떤 그 거류지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을 벗어나진 못해. 그럼 우리나라 자 상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물건을 사가지고 전국에 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물론 이전보다 경제적인 타격이 좀 있지만 거류지 무역 정도쯤이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됐어요? 어쨌든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면을 만드는데 우리 수공업, 간해 수공업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만약에 100원이 들어. 근데 일본은 뭐를 성공했어? 산업화를 성공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같은 면적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100원 들고 얘네는 10원 들어. 그럼 너희들 같은 품질이면 싼 거 쓰지 않겠니? 이런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이 강제로 개항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근데 거류지 무역 정도 그래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상품에 관세가 안 붙어요. 지금 봐봐, 우리나라께 만약에 100원이고 자뭐 어떤 물건이 자 50원이야. 그럼 우리 지금 현재로 하면 이런 물건 들어오면 여기다 관세를 매겨서 만약에 한 75원 이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해서 이제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관세 개념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일본은요, 산업화를 하고 나서 벼농사 지역이 공장으로 막 바뀌기 때문에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얘네도 쌀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조선에 양곡, 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개항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 그런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 맺은 거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였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자 뭐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말은 되게 좋죠. 자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A국가 물건을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자 그리고 B국과 무역을 하고 C국과 무역을 해.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 자 이 조약 내용은 다 비밀이에요. 그럼 내가 A국한테는 어떤 물건을 100원에 사오고 B 물건을 120원, C 물건은 자 150원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지금 제일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어디야? C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물건을 얘는 150원 주고 사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미국이랑 조약을 진짜 잘해서 80원에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잘해가지고 80원에 사오면 되게 이득 아니야? 그럼 요 C나라에서 수입하는 걸 좀 줄이고 미국이랑 하면 되잖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지. 여기 150원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무역할 때 가장 이득이 되는 얘네처럼 자동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좋은 거니?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최혜국 대우라는 말은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야. 조약을 맺는 그 나라한테 좋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모군란을 정리해주고 나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정리해주잖아. 그러면서 맺은 조선과 청나라 상민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원래는 거류지 무역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청나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청나라 상인은 지들이 직접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야. 이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만드는데 자 방공령이라고 하는 규정,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조약을 다시 맺는 거야. 이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말은 좋아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쌀이 있는데 우리가 먹을 쌀도 부족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쌀을 못 가져가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방공령을 내리기 한 달 전에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 근데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방공령 조항을 위반하는 그 조선의 관료가 나와요. 어쨌든 자 조일 통상장정 그리고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한 이후에 자 각종 열강이 최혜국 대우를 내세워서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 돈 되는 거야. 산림 체벌권. 얘들아 이때 당시에는 우리 뭐 석유, 가스, 보일러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땔감이 뭐예요? 우리 나무들 잘라오고 이 나무가 되게 귀중한 자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광산, 채굴권, 광산, 금은 이것만 생각해도
돈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철도 부설권. 너희들 맨 땅에 철길 깔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서구 열강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그 다음은 뭐를 하느냐? 일부러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거를 차관 정책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를 되게 진짜 웃겨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편하게끔 여기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일본이 돈을 빌려줘요. 지들을 위해서 여기를 개발하는데 조선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발생하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제국 재정이 일본에 예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전에 고문 정치 있었잖아요. 그치? 메가다. 이 사람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난 큰 일을 벌여요. 안 좋은 걸로. 화폐 정리 사업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있고 일본 화폐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화폐를 정리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야.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화폐로 다운시키면 1,000원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 1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화폐 정리를 해보니까 1억이 되는 거 아니야. 어잉? 어마어마한 손해 아닙니까? 국내 상공업자들은 엄청나게 피해가 벌어지고요. 국내 자본들, 은행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다 우리나라를 먹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너희들 청일 전쟁 이후에 청나라 이제 우리나라 간섭 못하지.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도 이제 우리나라 간섭 못하잖아. 됐어요. 그러면서 철도 부지와 주둔지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요. 이 뒤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1910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땅을 무지하게 빼앗아 갑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방공령을 내립니다. 함경도, 황해도 지방관이 방공령을 선포를 해버려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미리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규정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방공령 철회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침투하죠. 청나라 이전 얘기하는 거야. 청일전쟁 이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회사도 설립을 하고요. 황구 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대항을 하지만 힘이 셌겠니? 그 다음 각종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간파천 이후에 아간파천이 뭐예요? 우리 황제가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피신가 있는 시기잖아.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이 온갖 이권들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산림 채굴권, 그 다음에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그거를 독립협회 주도로 이권 수호 운동을 하고 아까 전에 나왔어요. 보한회가 황무지 개간권을 반대한다. 됐어요. 그리고 위에서 차관 정치 있었잖아. 그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 보상 운동이 벌어지는데 일본의 강제 차관 이거에 대항해서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여기에 누가 해주냐면요. 대한매일신보가 우리 신문이죠. 홍보를 해줘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거를 나라의 빚을 갚아버리면 우리 일본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방해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함. 한성순보 최초의 근대신문입니다. 그 다음 독립신문. 서재필 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영문판으로도 나옵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황성신문 아까 전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우리 글을 처음 게재한 그 신문이고요. 대한매일신보는요,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한글, 그 다음에 국한문, 그러니까 한글과 국문이 섞인, 그 다음에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된 그런 신문이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우리 독립신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대한매일신보 좀 꼭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응해서 경제적 구국운동을 했는데, 반공령,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국채보상운동, 이런 4가지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갑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 여기는 조금 우리 암기를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근대 시설 중에 방문국이에요. 방문국은 우리 인쇄와 출판을 담당하는 기관. 그다음 전환국은요, 화폐. 기기창은요, 무기. 우정총국은 우편. 기억해 두시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그리고 이 시기에 전신, 전등, 전화, 전차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철도는 너희들 수도를 우리가 경기 지방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서울이잖아. 그치? 그때 당시에 한양이죠. 이 부근을 우리가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경인선부터 깔리죠. 이게 서울 인천이에요. 서울 인천. 그 다음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다음에 경의선이 깔립니다. 됐어요. 이게 다 침략을 위해서 미리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교육기관. 1880년대 이제 관립, 국가에서 만든 거니 사립은 개인이 만든 거니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영어, 일본어 교육을 했던 동문학이라는, 그 다음 할버트 등 미국인 교사를 초빙했고요. 현직 관리와 양반 자제를 교육했던 육영공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 사립입니다. 원산학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제학당, 이학당, 이화학당 있었고요. 1890년대에 이제 교육 입구 조서가 반포가 된 이후에 소학교,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관립학교가 생겼고, 1900년대에 애국개목운동 목적으로 우리 오산학교, 대성학교, 신민회죠. 만주 지역에 서전, 서숙과 명동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국학의 발달과 종교계의 변화. 우리 이때 당시에 이제 신소설이라는 게 나와요. 이인직의 은세계, 왕국선의 금수회의록. 그 다음에 신채시라고 하는데 최남선의 우리 해외계수 소년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소설, 신채시 이런 게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 원각사가 있고요. 우리 신채호는 독사신록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역사 공부, 이런 거를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런 걸 제시하고요. 종교는요, 천도교.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가 동학을 뭐로 바꿨다? 천도교로 바꾸고요. 나철, 오기우 등이 단군을 믿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종교. 우리 앞에서 우리 오저가 일사능력에 대응하는 그런 거에서 나철, 오기우가 오저감살단 만든다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교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인데, 이 유학이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 있어서 실천을 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뺏겨 있는데 그냥 이론만 공부하면 뭐하니? 실천적 유교 정신을 강조했다. 됐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여기 외울 게 많아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암기하셔야죠. 암기해야 될 거는. 알겠죠? 자, 지금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인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휴쌤입니다.